서울 여의도 백도그룹 본사 39층. 고요하지만 냉정한 공기가 회의실을 감쌌다. 오후 3시 정각, 입사 면접이 시작되었다. 임원 6명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중 중앙에 앉은 이태수 대표는 도파를 교체한 채 표정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36세, 하버드 MBA 출신, 젊은 나이에 백도그룹을 성장시킨 인물로 업계에서 냉철한 판단력과 원칙주의로 유명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정아런이 들어섰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손에는 구석이 다른 이력서 파일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아런입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팀장직에 지원했습니다.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원들은 눈길도 주지 않고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이태수는 가장 먼저 그녀의 이력서를 읽기 시작했다. 한 줄에서 그의 눈이 멈췄다. 경력 공백 3년, 출산 및 육아. 그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다. 짧고 건조한 웃음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이태수는 서류를 탁 내려놓고 차가운 눈빛으로 하련을 응시했다. 정아런 씨, 우리 회사는 연매출 수조 원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려면 야근은 기본이고 이기 대응 능력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집에 계셨다고 아이 키우느라 바빴던 분이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의실 공기가 뻣뻣해졌다. 몇몇 임원은 눈을 피했고 일부는 고개를 떨구었다. 하련은 순간 울컥했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히 입을 열었다. 대표님께서 저를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무시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태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여긴 감동적인 이야기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백도는 최고만을 원합니다. 노력보단 결과가 중요한 곳이에요. 이력서에 싱글맘이란 단어가 들어간 순간 이미 탈락입니다. 그는 마지막 말을 내뱉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추를 잠그고 회의실을 나갔다. 나머지 임원들도 어쩔 수 없이 눈을 피하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면접은 그렇게 5분 만에 끝났다. 하련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복도에 반사된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아리고 고단한 모습이 비쳤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아픔 앞에서도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련은 백도 빌딩 1층 로비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이력서 파일을 품에 안고 서 있었다. 몸이 떨렸지만 눈은 고요했다.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엄마, 오늘은 어떤 이야기 읽어줄 거야? 함은 쑥가리의 해맑은 얼굴. 그 순간 모든 울분이 가라앉았다. 그래, 너만 괜찮다면 엄마는 뭐든 이겨낼 수 있어. 하련은 그날 밤 낡은 원룸에 돌아와 아이를 재운 후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우연히 마주한 뉴스 하나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백도그룹 신사업 AI 프로젝트 오로라 표절 의혹, 글로벌 파트너사와 계약, 무산 위기. 그녀는 즉시 관련 기사들을 수집했다. 수백 개의 댓글, 기사 공유 내역, 최초 게시 시간. 이상했다. 너무 정교하고 빠른 퍼짐. 누군가 계획적으로 여론을 움직이고 있다는 감이 왔다. 이건 그냥 스캔들이 아니야. 누가 이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 그녀는 이태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냉정하고 오만했던 남자. 하지만 아무리 그가 무리했다 해도 지금 이대로라면 수천 명의 직원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하련은 주저하지 않고 워드 문서를 열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백도 AI 위기 대응 제안서 정아런. 그녀는 밤새워 글을 썼다. 위기 분석, 확산 구조, 댓글 흐름 분석, 초기 소스 역추적, 그리고 단기 중기 대응 전략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쓴 적이 없었다. 제안서 맨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를 채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이 백도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쁩니다. 그녀는 새벽 3시 그 이메일을 전송 버튼을 눌렀다. 받는 이는 CEO 이태수. 그리고 침대에 누워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다시 시작할게. 이번엔 절대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백도그룹 본사. 다음 날 아침 8시. 임원회의실에 모인 전략팀과 PR팀은 밤새 불이 꺼지지 않은 얼굴들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AI 프로젝트 오로라 표절 의혹은 단 하루 만에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고, SNS에서는 삽사인 백도 표절 삽사인 불매운동 해시태그가 수백만 건 이상 공유되었다. 이태수는 팔짱을 낀 채 회의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노트북 화면을 보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대표님, 어제 탈락한 지원자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PR 관련 내용인데 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태수는 고개를 돌려 비서를 쳐다보았다. 어제 누구? 정하런 CEO. 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면접 보셨던 분입니다. 그 순간 그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다. 어제 회의실에서 냉정하게 잘라낸 그 여자였다. 싱글맘이라는 한 줄이 모든 걸 결정지었던 면접. 그는 무시하려 했지만 비서가 태블릿을 내밀며 덧붙였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태수는 태블릿을 받았다. 이메일에는 PDF 파일이 하나 첨부되어 있었고 제목은 간단했다. 백도 위기 대응 전략 제안서. 그는 반신반의하며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단몇 분 후 그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 제안서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사건의 구조, 이슈 확산 속도, 최초 발화자 추적, 댓글 패턴 분석, 키워드 파생 흐름, 감정 곡선, 대응 타임라인, 리스크 맵, 세부 메시지 전략까지 마치 위기 대응 컨설팅 회사를 통째로 압축한 듯한 정교한 내용이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이거 우리 PR팀에서 이 정도 분석한 사람 있나? 회의실은 침묵했다. 몇몇 PR팀 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초기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이태수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2시간 후 다시 회의한다. 그 전에 대응 전략을 이 수준으로 맞추지 못하면 다들 자리 책임질 각오해. 그리고 말없이 회의실을 나섰다. 그날 오후 1시, 정하려는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발신인은 백도그룹. 정하련 씨 맞으시죠? PR본부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본사로 오실 수 있을까요? 이태수 대표님께서 직접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하려는 잠시 말을 잃었다. 예죠. 보내주신 제안서를 읽고 요청하신 겁니다. 임시 프로젝트 팀에 합류하실 수 있는지 논의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뛰었다. 어제 면접실에서 들은 굴욕적인 말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묘한 예감이 들었다. 이건 단순한 면접이 아니다. 이건 기회다. 오후 3시, 백도그룹 본사 39층. 다시 찾은 회의실은 전날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이태수는 이번엔 직접 문 앞까지 나와 그녀를 맞았다. 놀랍게도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정하련 씨, 좋은 제안서였습니다. 하려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그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48시간입니다. 이 사태를 최소한 진정시킬 수 있는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면 정식 채용을 고려하겠습니다. 실패하면 더 이상 이 회사에 발을 들일 일은 없을 겁니다. 하려는 한치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제가 필요한 건 기회뿐입니다. 원민도 배려도 바라지 않습니다. 책임질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즉시 구성된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에는 PR팀, 법무팀, 데이터 분석팀이 포함되었다. 정하려는 임시 책임자로 지정되었다. 첫 회의에서 마주한 팀원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대부분은 그녀를 처음 보거나 어제 탈락한 면접자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속삭였다.
정말 이 사람한테 맡겨도 되는 거야. 다른 직원은 중얼거렸다. 아니, 경력 단절 3년이면 업계 트렌드도 모를 텐데. 하려는 그런 시선에도 아무 말 없이 칠판 앞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마커를 들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표절 의혹이 아닙니다. 계획적 이슈 메이킹입니다. 그 구조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설명은 설득력이 있었으며 분석은 날카로웠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조금씩 변해갔다. 심지어 이태수마저도 뒤편에서 팔짱을 본 채 그녀의 설명을 유심히 듣고 있었다. 밤 10시, 태스크포스 팀은 해가 진지도 모른 채 작업 중이었다. 피곤이 쌓인 팀원들 사이에서 하려는 직접 커피를 타며 격려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지금이 고비입니다. 한 여직원이 조용히 물었다. 하런 팀장님, 어제 그렇게 면박당하고도 다시 오신 이유가 뭔가요? 하려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누군가는 내게 기회를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무너질 때 내가 그 무너짐을 외면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이태수였다. 그는 조용히 돌아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녀가 얘 이렇게까지 하는지, 얘 다시 돌아왔는지, 얘 자신과 회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문가였다. 서울 밤거리는 이미 깊게 잠든 듯했지만 백도그룹 39층 전쟁본부는 오히려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벽문 스크린에는 실시간 여론 그래프가 떠 있었고 온라인 커뮤니티 상황판에는 댓글 증가 속도가 미친 듯이 표시되고 있었다. 정하려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확산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누군가 계속 불을 지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자연 발생적인 논란이 아닙니다. 데이터 분석팀 직원이 손을 들었다. 정 팀장님, 초기 게시자의 아이디가 해외 IP를 통한 우회 접속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IP가 일정하게 반복됩니다. 하려는 화면을 주위에 깊게 들여다보았다. 이건 조직적인 공격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팀 단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망설임 없이 칠판의 숫자와 화살표를 적기 시작했다. 1단계 여론 점화, 2단계 대량 댓글 생산, 3단계 언론사 제휴 기사. 이 구조는 2019년 메이플리츠 사건 때 사용된 방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 손길이 개입된 가능성이 높아요. 팀원들의 눈이 커졌다. 그 사건은 국내 대기업을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그 사건이죠. 맞아요. 그리고 그때 배우로 드러난 곳이 어디였나요?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리온 미디어 그룹. 하려는 마침내 확신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오리온입니다. 백도와 경쟁 중인 곳이죠. 우리 AI 프로젝트 오로라는 그들의 핵심 사업과도 겹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회의실 내부가 술렁였다. 그 시각, 이태수는 회의실 뒤편에서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그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흔치 않은 전략 감각을 가진 사람인데 정하련의 분석 속도와 깊이를 따라가기 벅찰 정도였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인가? 한때는 일선 방송국에서 일했다지만 3년간 경력 공백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정도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는 그녀가 적어 내려가는 화이트보드를 바라보았다. 단 20분 만에 사태의 구조가 완벽하게 정리됐다. 그가 면접에서 내뱉었던 말이 떠올랐다. 싱글맘이라서 안 된다. 그 말이 지금 그의 머릿속을 심하게 때리는 듯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여론은 더 거칠어졌다. 해가 완전히 지고 새벽 1시가 넘자 엔포털의 실검이 다시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백도 졸속 프로젝트 폭로라는 제목의 영상이 떠올랐다. 하려는 영상 시작 30초 만에 말했다. 가짜입니다.
화면 구성부터 음성 톤 조절까지 전형적인 AI 생성 조작 영상이에요. 하지만 일반 시청자들은 구별 못합니다. 퍼지기 시작하면 이 사태는 감당 불가입니다. 그녀는 바로 메시지를 작성해 팀원에게 전달했다. 지금 당장 모든 공식 계정에 사실 확인 메시지 올리세요. 언론사에는 법무팀 명의로 콘텐츠 삭제 요청 넣고요. 그러나 모두가 그녀의 말을 묵묵히 따르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그때 이태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정아론 씨,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역공 방식은 뭡니까? 하려는 망설이지 않았다. 대중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팀원들이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금 당장 여론을 잡는 건 불가능해요. 표절을 부정하면 숨긴다고 하고 사실을 밝히겠다고 하면 뒷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믿고 싶은 걸 믿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우리가 살 길은 단 하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흐름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이태수가 물었다. 어떻게 대체합니까? 하려는 크게 숨을 들이신 뒤 말했다. 오리온이 배우라는 증거를 찾아서 여론을 역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PR팀의 한 직원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증거가 없습니다. 하런의 눈빛이 한층 단단해졌다. 48시간 남았습니다. 그 안에 증거를 만들든 찾아내든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새벽 3시가 넘자 팀원들은 지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 남자 팀원이 속삭였다. 이래서 싱글맘들은 회사 생활하기 힘들다는 거지. 체력이 안 되잖아. 하려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했다. 하지만 이태수는 그 대화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할 여유가 있습니까?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팀원들은 움찔하며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하련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오랜 시간 집중한 피로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태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졌다. 쉬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한계 이상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런 사람에게 쉬라고 말하는 건 오히려 모욕일 수 있었다. 그 대신 그는 프린트된 자료들을 직접 들고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쪽 분석을 계속하시죠. 하려는 잠시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공기가 흘렀다. 충돌과 오만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오로지 생존과 진실만이 중요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벽 4시. 39층의 불은 꺼질 기미가 없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다. 여의도 전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백도그룹 39층에서는 아무도 창밖을 보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은 여전히 스크린과 키보드에 고정되어 있었다. 정하려는 지난 12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데이터 흐름, 키워드 분석, 댓글 패턴, 그리고 의도적인 확산 조작의 흔적들을 추적하며 밤을 보냈다. 그때였다. 데이터 분석팀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정 팀장님,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하런이 다가갔다. 모니터에는 로그 기록이 정렬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가 강조되어 있었다. 여기 보시면 내부 서버에 접근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게 외부 접속 기록과 일치합니다. 시간대도 같고 파일도 동일합니다. 하런은 눈을 좁히며 데이터를 훑어보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건 내부에서 누군가 정보를 빼냈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침착하게 물었다. 접속자는 누구입니까? 분석팀 직원이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김준혁 실장입니다. 대표님의 비서실장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멈췄다. 김준혁, 이태수 대표의 오른팔이자 백도그룹에서 가장 신뢰받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아무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하려는 바로 이태수를 찾았다. 대표실 앞에서 만난 그는 밤새 사무실에 있었던 듯 셔츠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긴급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대표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 남았다. 하려는 USB를 꺼내 모니터에 연결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내부자에 의한 유출입니다. 접속 시간, 경로, 파일명, 모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자는 김준혁 실장입니다. 이태수는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서 감정이 사라졌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전화를 들었다. 보안팀, 지금 당장 김준혁 실장을 데려오십시오. 저와 대면하실 일 있습니다. 10분 뒤 김준혁이 대표실로 들어섰다. 그는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웃으며 말했다.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태수는 책상 위에 놓인 모니터를 가리켰다. 이게 당신이 한 일인가? 화면 속에는 외부 IP 접속 기록과 내부 서버 접근 로그가 동시에 떠 있었다. 김준혁은 한참을 바라보더니 아주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 맞습니다. 이태수의 눈이 흔들렸다. 예나고 대표님은 아시잖아요. 이 회사가 요즘 얼마나 불안정한지. 오리온은 제 능력을 인정했고 그들은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소모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련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그래서 회사를 무너뜨리는 데 협조하신 겁니까? 김준혁은 하련을 비웃듯 바라보며 말했다. 하련 씨, 이 회사가 당신한테 뭘 줬죠? 어제까지만 해도 쓰레기 취급하더니 오늘은 뭘 해준답니까? 이 회사는 필요할 때만 사람을 쓰고 필요 없으면 내치는 곳입니다. 당신도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에 하련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태수가 입을 열었다. 지금 당장 보안팀 인계 후 법무팀에 보고하십시오. 보안팀이 들어와 김준혁을 데려갔다. 그는 마지막까지 웃고 있었다. 기억하세요. 백도는 한번 무너진 적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실에 정적이 흘렀다. 하련은 조용히 말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건 언제나 예상 밖이죠. 이태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과 나는 창업 초창기부터 함께했습니다. 백도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유일하게 곁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하련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가 옛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지, 옛 그녀를 처음부터 차갑게 대했는지 이해되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누구든 상처를 받으면 벽을 쌓게 되죠. 하지만 대표님, 이제는 누군가를 믿어야 할 때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오전 10시, 비상대응팀이 다시 모였다. 하련은 상황을 정리했다. 내부 유출자는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리온 측의 최종 공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24시간 안에 결정적 한 방이 나올 겁니다. 한 팀원이 물었다. 우리는 그 전에 반격할 수 있을까요? 하련은 대답했다. 가능합니다. 김준혁 실장의 이메일과 문서 중 오리온과의 접촉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 배후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대응 영상 제작은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PR팀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팀장님, 몸 괜찮으세요? 거의 30시간 넘게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련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지금은 쉴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자리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제 이름을 걸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태수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이름을 처음엔 제대로 읽지도 않았는데. 하련은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들은 척하지 않았는지 그대로 회의실을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이태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오랫동안 놓쳐온 진심의 무게를 느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번에는 잃지 않겠다. 오후 4시 백도그룹 비상대응실. 정아련은 모니터 앞에 앉아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다. 대중에게 전달할 반박 메시지를 영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었다. 그녀의 손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타이핑 소리와 클릭음만이 회의실을 메웠다. 이태수는 회의실 한켠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에게도 이 상황은 낯설었다. 그는 처음으로 회사의 위기를 어떤 감정이 아닌 어떤 사람의 신념에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누구보다 혼자 싸우는 모습이었다. 그때 PR팀에서 한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다. 정 팀장님, 큰일입니다. SNS에 새로운 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하런이 고개를 들었다. 어떤 루머? 직원은 핸드폰을 내밀었다. 거기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캡처되어 있었다. 백도그룹 대표, 이기숙 여성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그녀는 누구인가? 하련은 핸드폰을 받아 조용히 읽었다. 가짜뉴스, 악의적인 편집, 그리고 싱글맘이라는 단어를 비꼬는 표현들이 이어졌다. 그녀가 대표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음모론, 능력보다 예모로 선택되었다는 루머, 아이를 이용해 동정을 산다는 악플들. 이태수는 핸드폰을 빼앗듯 받아들고 단숨에 읽고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법무팀에 바로 전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하련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대표님, 백도는 대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태수가 멈칫했다. 지금은 민감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그 루머에 반응하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하련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실 거죠? 그녀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화면의 글씨는 더 이상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손을 들어 조용히 눈가를 닦았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예상했어요. 다만 막상 이렇게 맞으니까 좀 아프네요. 그날 밤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원래 다니던 유치원에 갔다. 담임 교사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 선생님, 최근 인터넷에서 이상한 글들이 많이 돌고 있어서요. 저희도 곤란한 입장입니다. 다른 학부모님들의 반발이. 하련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네, 이해합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유치원을 나섰다.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물었다. 엄마, 나 유치원에서 나쁜 짓 했어. 하련은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너는 잘했어. 엄마가 잘못한 거라. 그럼 엄마도 유치원에서 쫓겨난 거야. 하련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아이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그날 밤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이메일을 열고 제목을 적었다. 사직서 정하련. 그리고 짧게 적었다. 감사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태수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일이었다. 그녀는 보낸 편지함을 확인한 후 전원을 끄고 불을 껐다. 이태수는 다음 날 아침 대표실에서 그 이메일을 확인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모니터를 바라본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떠났다. 아무 요구도 없이, 아무 변명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그가 준 건 기회였지만 그가 지키지 못한 건 존엄이었다. 비서가 들어왔다. 대표님, 오늘 2시 대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아련 씨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네,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하련은 도시 외곽의 작은 마을로 내려갔다. 엄마가 살고 있는 고향 근처였다. 도심의 볼빛도, 빌딩의 그림자도 없는 곳. 그녀는 작은 전통시장 옆의 학원에 임시 강사로 등록했다. PR 기초반.
수강생은 4명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열심히 강의했다. 아이는 새로운 유치원에 다녔고 비가 오는 날이면 함께 우산을 쓰고 걸었다. 언제부턴가 하려는 인터넷을 켜지 않았다. 뉴스를 보지도 않았다. 백도의 이야기도 이태수의 소식도.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일주일 뒤 백도그룹은 또 한 번 위기에 빠졌다. 오리온이 준비한 마지막 일격이 터졌다. 조작된 회계자료, 익명 제보, 내부 고발. 백도의 주가는 폭락했고 외신들은 백도 파산 임박이라는 기사를 쏟아냈다. 임원들은 서로를 탓했고 팀장들은 해명에 급급했고 PR팀은 아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이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정아련이 없는 백도는 더 이상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배와 같았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리고 비서에게 말했다. 정아련 씨, 아직 연락처 가지고 있지? 네, 대표님. 주소도? 네, 저번에 비상 연락망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태수는 조용히 말했다. 차를 준비해. 내가 직접 가겠다. 이태수는 조용히 차에 올랐다. 조수석에는 작은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다. 하련이 예전에 사무실에 두었던 선인장과 비슷한 종류였다. 언제부턴가 그녀가 떠난 뒤 사무실에서 빈 자리를 채운 건 바로 그 초록의 식물 하나였다. 운전석에 앉은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아련 팀장님이 돌아오실까요? 이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다. 모르겠다. 하지만 부탁하고 싶다. 서울을 벗어난 풍경은 점점 낮고 조용해졌다. 고층 빌딩 대신 논밭이 보였고 광고판 대신 담벼락의 벽화들이 눈에 들어왔다. 차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이태수는 주소를 확인하고 시장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는 하련이 일하고 있는 작은 학원이 있었다. 정하련은 수업을 마치고 아이와 함께 학원 문을 나섰다. 손에는 국밥두 그릇이 담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 순간 시장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태수. 서로 아무 말 없이 몇 초간 바라보았다. 하련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 오셨어. 이태수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하련 씨, 회사가 다시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아니라 회사를 위해. 그리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련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대표님, 전 이미 그 회사에서 제 몫을 다했습니다. 능력을 증명했고 헌신했고 대가도 치렀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이유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하련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어떤 이유요? 이태수는 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말끝은 떨렸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당신 없이는 백도가 설 수 없습니다. 정하련이 없는 이 싸움은 이길 수 없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하련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번엔 제가 이유를 선택하겠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도 대표님을 위해서도 아니라 제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어서요. 무슨 모습이죠? 하련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가 절대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어떤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날, 백도그룹의 정아련이 돌아왔다. 복귀 첫날, 그녀는 회의실에 조용히 앉았다. 예전과는 달랐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애가 담겨 있었다. PR팀은 다시 그녀를 중심으로 뭉쳤고 다른 부서에서도 협업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없었다. 이태수는 그녀에게 전권을 맡겼다. 이번 위기를 넘기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 인원, 자원을 열어주었다. 하련은 곧장 전열을 정비했다.
그녀는 오리온이 조작한 자료들의 진위를 검증하고 백도 내부 회계 시스템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48시간 동안 그녀는 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 데이터 분석팀, 법무팀, 회계팀과 함께 수백 개의 문서를 검토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러기입니다. 오리온이 조작한 재무보고서에 날짜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 제출한 자료보다 하루 먼저 온라인에 유출되었어요. 즉, 조작된 문서가 백도 내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먼저 만들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게 진짜입니까? 네, 이 증거만으로도 언론 대응과 법적 대응 모두 가능합니다. 그 순간 하려는 피곤한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안도감이 스쳤다. 이틀 뒤 백도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는 무대에 선 사람이 이태수만이 아니었다. 정아론. 그녀는 단정한 복장을 하고 카메라 앞에 섰다. 손에 들린 문서를 조용히 펼치며 말했다. 백도그룹은 결백합니다. 아래의 증거들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조작을 당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어진 프레젠테이션에서 오리온의 조작 정황, 익명의 유출 루트, 타임스탬프 비교 등이 차례로 공개되었다. 기자들의 손놀림이 바빠졌고 라이브 채팅창은 백도를 응원하는 댓글로 가득 찼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을 때 하려는 말을 멈추고 이태수를 바라보았다. 이태수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우리는 진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증명해준 사람이 바로 정아연 팀장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에 기자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일부는 박수를 치기도 했다. 하려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돌아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날 밤 하려는 사무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여의도의 불빛이 다시 찬란하게 반짝였다. 이태수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하려는 미소 지었다. 늦었지만 진심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는 부탁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이겨내지 말고 같이 이겨냅시다. 하려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신뢰하는 온기가 피어 있었다. 백도그룹의 명예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각종 언론은 백도의 대응을 모범적인 이기 관리로 보도했고 정아련의 이름은 기사 제목에 자주 등장했다. 하지만 하련은 이전처럼 조용히 일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도 TV 출연 제안도 모두 거절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명예가 아니었다. 단지 삶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복귀 이후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우편 하나를 발견했다. 발신인은 없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인쇄된 기사와 함께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엄마가 그런 식으로 출세하는 걸 보면 아이는 뭘 배우겠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글씨는 삐뚤었고 아기가 가득 담겨 있었다. 하려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에 넣었다. 한참 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그녀는 그동안 누구보다 강했지만 때로는 강함이 외로움이기도 했다. 며칠 뒤 회사 내 여성 직원 모임에서 하련에게 초청 강연을 요청했다. 처음엔 망설였다. 그러나 이내 그녀는 수락했다. 강연 당일 소규모 강당에 40여 명의 여직원이 모였다. 그들 중엔 어린 인턴도 있었고 중간 관리자도 있었다. 하련은 연단에 서서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정아련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잘난 이야기 아니고 부끄러웠던 순간까지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솔직했다. 이혼, 홀로 아이를 키운 시간,
조롱과 무시, 그리고 다시 일어선 과정. 그녀는 한치의 포장 없이 이야기를 풀어냈다. 강연장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몰입이었다. 하런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에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는 누군가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됩니다. 강연이 끝나자 조용한 박수가 퍼졌다. 어떤 직원은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정 팀장님 같은 분이 있어서 저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런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 순간 비로소 그녀는 스스로의 상처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한편 이태수는 점점 변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결정을 혼자서 내리지 않았다. 회의에서 다른 이들의 의견을 묻고 중요한 사안에선 직접 현장을 찾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하련을 단순한 팀장 이상의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그는 그녀를 회사 근처 작은 책방으로 초대했다. 책방은 그가 자주 찾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그녀가 도착하자 그는 잠시 어색하게 웃었다. 여기 시끄럽지 않아서 좋아요. 회사에서는 늘 복잡하니까요. 하련은 서가에서 책 한 권을 꺼내며 물었다. 이런 시간도 있으시네요. 백도 대표님께.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만들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제대로 다가가려면 바쁜 척만 해선 안 되더군요. 하련은 미소 지었다. 그건 누군가가 특별하다는 뜻인가요? 이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감추고 싶지 않습니다. 하련은 책을 덮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그 감정이 사과로부터 시작된 거라면 괜찮아요. 하지만 미안함 때문에 이어지진 않길 바랍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존경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조용한 책방 안 두 사람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다. 그날 밤 하련은 창문을 열고 밤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누군가의 마음을 믿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따뜻한 일이기도 하구나. 그리고 또 한 번의 고비가 왔다. 오리온이 백도의 내부 시스템을 또다시 해킹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중요한 기밀 문서가 유출 직전이었다. 이번에는 하련이 먼저 알았다. 그녀는 감지된 IP 주소와 접속 경로를 빠르게 분석했고 기술팀과 함께 대응책을 세웠다. 위기는 다시 막았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회사 내부 보안의 취약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회의에서 하련은 강하게 말했다. 우리는 단지 위기를 막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위기는 계속 올 수 있습니다. 이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 팀장님이 주도해 주세요. 이번엔 완전히 바꿔봅시다.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두는 느꼈다. 이제 백도그룹의 중심에는 단지 한 명의 대표만이 아닌 함께 방향을 이끄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을. 백도그룹은 이 길을 기회로 바꾸고 있었다. 정하련이 주도한 보안 개편 프로젝트는 전사적으로 시행되었고 각 부서 간의 데이터 런동 체계까지 다시 설계되었다. 무엇보다 내부 직원들의 경각심이 달라졌다. 하련은 매일 밤늦게까지 회의실에 남아 직원들과 함께 일했다. 그녀는 단순히 지시하지 않았고 직접 분석하고 직접 정리하고 직접 발표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회사 전반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한 차장급 직원은 말했다. 정 팀장님이 계시니 우리도 절대 대충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진짜 회사와 팀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백도의 분위기는 분명 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변화는 늘 저항을 부른다. 보안 개편이 본격화되면서 내부 일부 고위 간부들의 반발이 생겼다. 그들은 익명으로 이사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하련 팀장의 개입은 지나치며 기존 운영체계를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간부는 비공식적으로 이태수를 찾아와 말했다. 회사의 방침을 여직원 한 명이 다 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표님, 이건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태수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여직원 한 명이
이 회사를 2번 구했습니다. 만약 누가 리더십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변화 앞에서 움츠리는 우리의 태도일 겁니다. 그 말에 상대 간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태수는 알고 있었다. 이제는 하련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을. 며칠 후 하련은 사무실 책상에서 한 통의 이메일을 발견했다. 발신자는 내부 익명 계정이었다. 그만 좀 나대세요. 당신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많습니다. 짧은 한 줄. 그러나 그 말이 던지는 무게는 무거웠다. 하련은 그 메일을 보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메일을 삭제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반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변화는 찬사와 함께 비난도 동반한다는 것. 그날 밤 하련은 아이가 잠든 뒤 혼자 베란다에 앉았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자신을 되짚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싸우는 걸까? 그리고 그녀는 떠오르는 얼굴을 떠올렸다. 엄마,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냈던 그녀의 어머니. 그녀도 아마 매일 밤 이렇게 불안했겠지. 하지만 그 불안을 말하지 않았기에 하련은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 그래,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절대 다시는. 다음 날, 하련은 기존 프로젝트 외에 하나의 계획서를 더 준비했다. 백도 다문화 가정 여성 재취업 지원 프로젝트. 그녀는 경영진 회의에서 직접 이 자료를 발표했다. 우리 회사가 받은 사회적 신뢰를 더 단단하게 만들 방법은 단순히 이 길을 잘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일부 임원은 의아해했고 어떤 이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태수는 그녀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다. 좋습니다. 백도는 더 이상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기업의 가치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결국 이 프로젝트는 임시 시범 운영으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하련은 더 바빠졌지만 더 단단해졌다. 그녀는 다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지를 되새겼다. 단지 성공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공. 그걸 만들기 위해 이태수와 하련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더 이상 거리감은 없었고 더 이상 둘 사이엔 긴장된 공기도 없었다. 대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었다. 어느 날 밤, 둘은 회사 옥상에서 마주 앉아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하련이 먼저 말을 꺼냈다. 대표님은 왜 저를 그렇게 밀어주시는 건가요? 이태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처음엔 미안해서였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존경해서입니다. 하련은 미소 지었다. 존경은 쉽지 않은 말이네요. 그래서 쉽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췄다. 바람이 스치고 도심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순간 하련은 느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다고. 그중 외부 투자자들과의 협상도 재개되었다. 하련은 주요 회의에 실무 책임자로 참석했고 투자자들 앞에서 당당히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녀의 차분하고 명료한 설명,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회사에 대한 진정성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늘국계 투자사는 회의가 끝난 뒤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정하련 팀장이 있는 백도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이태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말은 곧 백도는 정하련 팀장 같은 사람이 이끄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겠지요. 그리고 그 순간 하련은 알게 되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겐 신뢰가 되었고 가치가 되었으며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백도그룹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었다. 정하련이 주도한 기업 윤리 프로젝트는 외부 언론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고 투자자들은 그녀의 리더십에 신뢰를 보냈다. 그룹 내 분위기 또한 전과는 다르게 유연하고 단단해졌다. 그러나 그런 안정 속에서 태풍의 조짐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오리온 측의 법무팀에서 백도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예고하는 문서가 도착한 것이다. 이들은 백도가 자사의 명성을 훼손했다며 국제 법무대리인을 통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회의실에 긴장이 흘렀다. 일부 임원들은 위축되었고 법무팀 역시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하련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진실도 왜곡됩니다. 그녀의 말에 이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법정에서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더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백도는 공개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련은 국제법무팀과 협력하며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의 문서, 하나하나의 메일까지 검토했다. 그리고 하나의 진실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기 위한 마지막 조각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익명의 메일 한 통이 그녀의 사내 계정으로 도착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오리온 내부 정보. 내용에는 오리온의 내부 회의 녹취록과 프로젝트 계획서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속에는 백도를 명확히 언급하며 공격 계획을 논의하는 대목이 있었다. 하련은 놀람과 동시에 경각심을 느꼈다. 이걸 믿어도 되는 걸까? 그녀는 이태수에게 메일을 보여주었고 그는 깊은 침묵 끝에 말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니 신중해야 해요. 두 사람은 며칠간 진위를 검증했고 IT팀의 포렌식 분석 끝에 그 자료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그 내부 자료를 유출한 사람은 오리온의 고위 간부였으며 이전 백도의 퇴직 직원이었던 것이다. 하련은 혼란스러웠다. 왜 이제 와서 이걸 우리에게 넘긴 걸까요? 며칠 후 하련은 그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직접적인 연락을 받았다. 그는 말했다. 그때 저는 백도를 떠났지만 오리온에 와서야 진짜 추악함이 뭔지 봤습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맞섰을 때 나도 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그 말을 들은 하련은 처음으로 자신이 시작한 이 싸움이 단지 회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양심과 연결된다는 것을 느꼈다.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백도는 오리온의 불공정 행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고 국내의 주요 언론이 이 사실을 집중 보도했다. 이태수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자본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하련은 연단 뒤에서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며칠 후 국제기업감사기관은 오리온에 대한 긴급조사를 착수했다. 각종 부정행위가 드러났고 핵심 경영진들이 사임했다. 오리온의 주가는 폭락했고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철회했다. 그야말로 기업의 몰락이었다. 이 소식은 전 세계 경제지에 실렸고 백도는 다시 한번 위기 속에서 승리한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하련은 승리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감정을 느꼈다. 이제야 제대로 끝난 것 같아요. 이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련 씨 덕분입니다. 백도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정의가 지켜졌습니다. 백도는 하련에게 전무 승진을 제안했다. 그룹 최초의 여성 임원이자 최연소 인사였다. 하련은 잠시 고민했다. 그녀는 높아지는 자리보다 더 많은 책임이 따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면 그건 단지 개인의 성취를 넘어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결국 그녀는 제안을 수락했다. 임원 취임식 날,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섰다. 저는 이 자리에 제가 대단해서 오른 것이 아니라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섰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모든 여성 직원의 가슴에 깊게 남았다. 이태수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이 있어서 이 회사가 사람을 위한 회사가 되었어요. 하련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저는 이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회사의 로비에는 하련의 이름이 새겨진 임원 명패가 설치되었고 수많은 직원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우리는 정하련 전무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위기를 넘긴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용기의 이름이 되었다. 전무로 승진한 이후에도 정하련은 여전히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녀의 일하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회의실에서 직접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신입사원의 제안서에도 직접 피드백을 남겼다. 그녀는 여전히 정하련 팀장님으로 불리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 불릴 때 더 편하다고 말했다. 전무라는 타이틀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란 느낌이 좋아요. 그 말에 직원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엔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이태수. 그는 변했다. 이전보다 부드러워졌고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함이 묻어났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어디까지나 업무의 연장선이었다. 하련은 그가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감정이 다시 그녀를 상처 입힐까 두려웠다. 어느 날 그룹의 창립기념일 행사가 열렸다. 회사의 역사와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였고 하련 역시 주요 연설자 중 한 명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무대에서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백도는 수많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지켜야 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 싱글맘으로서 사이의 편견을 뚫고 살아남아야 했던 날들, 그리고 백도에서의 싸움을 조심스럽게 풀어냈다. 저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엄마였으며 그리고 지금은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듣고 있던 직원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빛엔 존경과 응원이 가득했다. 하련이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이태수가 다가왔다. 오늘 연설 정말 좋았어요. 모두가 진심을 느꼈을 겁니다. 하련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실 당신이 들어주길 바랐어요. 그 말에 이태수는 멈칫했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련 씨는 아직도 저를 미워합니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때는 미웠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다만 내가 나로 서기 위해 이제는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요. 누군가의 보호 아래가 아니라 내 발로, 내 뜻으로.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아름다웠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함께 점심을 먹거나 회의 이후에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들은 예전과 다르게 조심스럽지만 편안하게 서로를 대했다. 이태수는 더 이상 그녀를 지시하거나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고 그녀가 원하는 거리를 유지했다. 그리고 어느 날 봄비가 내리던 오후였다. 하련은 아들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우산 하나 들고 다가오는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이태수였다. 그는 우산을 하련과 아이 위에 살짝 씌우며 말했다. 오늘은 그냥 같이 걷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떤 의미도 어떤 조건도 없이요. 하련은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우산 안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그냥 걸어요. 오늘은. 시간이 흘렀다. 백도는 국내 최고 기업 중 하나로 도약했고 정하련의 이름은 수많은 여성 리더들에게 기감이 되었다. 그녀는 방송 인터뷰, 대학 강연 등 다양한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는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어섰을 뿐이에요.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아들은 더 이상 엄마는 얘 혼자야? 라고 묻지 않았다. 우리 엄마는 멋진 사람이야. 누구보다 강하고 멋지고 따뜻해. 그 말에 하련은 조용히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어느 조용한 일요일 오후
하련은 예전보다 여유로운 미소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 옆엔 이태수가 있었다. 그는 커피잔을 꺼내며 말했다. 하련 씨, 지금 행복합니까? 하련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아주 많이요.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엔 지난 수년간의 눈물과 상처, 용기와 선택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기에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였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다. 무너지지 않으려 버틴 여자가 결국 누구보다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섰다. 그리고 세상은 마침내 그 여자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기 시작했다. 정아란. 그 이름은 더 이상 불완전한 싱글맘도 위기 속의 임시 직원도 아니었다. 그 이름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희망, 진심으로 싸우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의 미래.